안녕하세요. 무역다처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인권텀즈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권텀즈에 관해서는 이미 뭐 지난해 아니면 뭐 그 전에 어, 많은 분량의 그 동영상들을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뭐 인권탐지에 대한 뭐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충실히 말씀드리고자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인권탐지를 뭐 그런 거죠. 국제 규칙인데요. 그렇잖아요. 그죠? 국제 규칙인데 음, 대개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역 조건을 협상하고 당사자끼리 그 다음에 그 조건을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그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이행할 때 그때 이제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그러한 그 국제 규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약에 관련되는 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인권탐지는 우리가 실제로 그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 반드시 알아야만 되고 그래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 활용할 수 있어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국제 규칙이다라는 거죠. 물론 무역 관련되는 규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죠? 계약과 관련되는 규칙, 그 다음에 또 뭐 결제와 관련된 규칙, 그 다음에 운수에 관한 규칙, 보험에 관한 규칙 많은데 그 중에 인건텀지라는 것은 그 계약과 관련되는 규칙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고 활용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제무역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강의를 잘 들으시면 인권탐지 관련돼 가지고는 그다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저 국제무역사 1급 출제위원을 뭐한 10년 이상 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계약 분야 쪽을 주로 했고요. 물론 이제 저희 대무역법 관련되는 문제를 낸 적도 있지만 주로 이제 계약 관련되는 쪽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그 국제무역사 시험을 보면 뭐 시험 볼 때마다 대략 한 네다섯 문제는 뭐 보통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만 되는 그러한 국제 계약 음, 규칙이다라는 거고요. 예. 물론 이제 뭐, 뭐 이론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이거는 그 실전에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인크텀즈를 모른다? 에이 그거는 우리가 저기 뭐 수학 산수를 공부하는데 구구단을 모른다. 아니면 일상생활 하는데 구구단을 모른다. 에이, 구구단 모르면 얼마나 저기 일상생활 때도 불편해요. 그죠? 동계산 할 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크텀즈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인권탐지란 ICC라는 단체에서 제정을 했어요. 일단 ICC라는 단체에서 제정했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 ICC가 뭐냐? ICC라는 거는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Chamber of Commerce 하면 뭔가요? 상공회의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마다 다 상공회의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공회의소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체, 국제 단체, 이게 바로 ICC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ICC라는 단체는요, 상공회의소들이 연합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공회의소들이 있죠. 그쵸? 상공회의소가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정부 기관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기관일까요? 이건 사기관이에요. 예. 그래서 법적 어떤 권위를 가진 그러한 기관은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ICC라는 이 단체도 예, 민간 단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민간 단체에서 만든 이 인커텀이라는 국제 규칙 이것도 강행법이 아니에요. 법적인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규칙이에요. 규칙.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저 스포츠 같은 거 운동 경기 할 때 보면 그 뭐 테니스가 됐든 골프가 됐든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어쨌든 룰이 있잖아요. 룰이 있고 룰에 따라 가지고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룰을 모르는 사람은 경기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민간단체에서 만든 그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약서에다가 이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무역 조건은 예, 인커텀즈를 따른다라고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기재를 해야 돼 이런 말을. 이런 영어로 쓰겠죠, 되게 그렇죠? 예, 예를 들어가지고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in this contract shall be 뭐 governed by 아니면 followed by 인커텀즈 2010, 2020 이런 식으로 이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무역 조건들은 인커텀즈를 따른다라는 말을 썼을 때만 우리가 앞으로 배우고자 하는 그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시험을 보실 때 인커텀즈는 가행법규다. 아니에요. 이건 관습법 같은 거예요. 관습법. 규칙이에요. 규칙.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에 인커텀즈를 따른다라는 말을 써야 되겠다. 쓰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인커텀즈는 ICC라는 단체에서 1936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인컨텀지는 언제 우리가 사용을 하느냐? 예. 물품 계약서에 사용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계약서에 인컨텀즈 조건을 집어넣으려면 사용을 하려면 사실은 무역 조건을 협상을 할 때 그때도 이제 인컨텀즈 조건 하면 11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 11가지 조건 중에서 어떤 조건을 쓰겠다라는 거를 협상을 할 때 합의를 봐야 되겠죠. 합의를 보고 그대로 계약서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계약서에 써 있다면 우리가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인커텀즈에서 규정된 그 조건 하에서 셀러 바이어의 한테 부과된 의무를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실제로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이제 거래할 때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대금 결제도 중요하고 물품에 대한 퀄리티 그다음에 그걸 또 검수하는 게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운송이라는 거죠. 제품의 인도. 그 제품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 그러니까 운송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커터미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딱 그거예요. 제품의 인도 혹은 제품의 운송과 관련된 셀러 바이어의 의무를 11가지 조건에 다양하게 구성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거래 당사자들은 운송과 관련돼 가지고는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의제로 꺼내놓고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보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커텀즈 조건 11가지 조건 중에 어떤 조건을 사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FOB를 사용할 것이냐 CIF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관한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합의를 보고 계약서에다가 딱 합의된 그 조건의 제목만 딱 기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조건에 기재된 대로 그대로 인커텀즈라는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내용을 셀러 바이어가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첫 번째, 인커텀즈는 임의 규칙이다. 따라서 이 인커텀즈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해야만 인커텀즈에서 규정한 내용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그거는 거래 조건 가운데 운송과 관련된 제품의 인도와 관련된 이거를 딱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뭐였어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했을 때만 인커텀즈를 따른다. 이 계약서에 사용된 조건들은 인커텀즈를 따른다. 라고 명시했을 때만 이 조건이 적용이 되는 거고 따라서 두 번째 셀러하고 바이어 당사자들은요 어떤 조건을 사용할 것인가를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보고 계약서에 쓰고 그대로 이행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중요하냐, 뭐가. 내용이 뭐냐, 내용, 규정된 내용. 의무의 내용은 뭐냐? 셀러바의 의무의 내용은 여러 가지 거래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제품의 인도, 운송과 관련된 매도인과 말세인, 셀러 바이어의 의무를 규정해 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라고요? 11가지. 11가지 조건에 운송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중요한 항목은 몇 개요? 그건 10가지예요. 예. 10가지 항목을 다양하게 11가지 조건에 구성을 해놨다. 따라서 운송과 관련돼서는 셀러하고 바이어가 별도로 하나하나 안건을 합의함이 없이 13가지 중에 11가지 중에 어떤 조건을 쓰겠냐 합의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11가지 조건별로 셀러 바이어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그 규정 내용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할 때 그 조건 네가 말한 그 FOB 나 그거 좀 나한테 좀 이번 경우에는 좀 안 맞는데 나 이번에 CIF가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CFR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뭐 DDP가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11가지 조건별로 규정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운송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썼을 때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운송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한 10가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운송하는 과정 중에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운송하는 도중에 혹시라도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걸 대비해 가지고 그 위험에 대한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의 분기점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어디까지는 사고가 나면 어디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셀러가 책임지고 그 이외 사고는 바이어가 책임진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수출 통과는 누가 하느냐 수입 통과는 누가 하느냐 그다음에 운송 계약은 누가 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제품의 인도는 어느 시점에서 셀러로부터 바이어로 이전이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보험은 들면 누가 될 것이냐 기타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한 10개 항목에 대해서 이거를 다양하게 섞어가지고 11가지 조건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원래 규칙이라는 거는 만들어 놓으면 사용자들은 그 규칙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또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귀찮잖아요. 그죠? 뭔가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뭔가 법이나 규칙이 제정된다는 거는 사용자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왜 만들어 놨을까요? 이거 오히려 반대로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편하라고. 왜요? 왜 편해요? 저 운송과 관련된 그 내용들 좀 전에 말씀드린 뭐 비용이라든지 위험이라든지 제품의 인도라든지 수출 통관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 협상을 할 때마다 협상을 할 때 마다 안건으로 놓고 어떻게 할래 해가지고 합의가 되면 그걸 또 하나 계약서에 쓴다는 게 이게 오히려 번거롭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아예 이 세트 메뉴처럼 음식점에 세트 메뉴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럼 편하잖아요. 오더할 때 편하잖아요. 1번 세트 주세요. 아니면 2번 세트 주세요. 그럼 하나하나 음식을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간단하고 그쵸? 편리하고 그쵸? 그 다음에 명확하잖아요. 뭐가 명확해요? 예를 들어 1번 세트에 있는 15개 음식을 주문을 했다. 근데 음식이 나왔다. 그랬을 때, 이건 내가 주문 안 한 건데? 1번 세트에 이거 없는 건데? 그랬을 때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길 일이 없다는 거죠. 왜요? 이미 그 1번 세트 그러면 메뉴가 딱 하나하나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안 써 있네? 죄송합니다. 이건 가져갈게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걸 하나하나 말로 했다? 그죠? 뭐 주세요, 말로 했다? 음식이 나왔다? 근데
손님 입장에서 나 이거 안 시켰는데 저거 보면 아니요 손님이 시키셨는데요. 아니요 안 시켰는데 시켰는데 끝이 없잖아요. 그죠? 예. 뭐 그와 비슷한 얘기라는 거죠. 꼭 비슷하지는 않지만. 그래가지고 어차피 운송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까 어차피 중요한 항목들은 모아보니까 10개가 되더라.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양하게 구성을 해놓고 그 중에 이제 협상을 할 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써라. 뭐 그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문제는 일단 외워야 된다는 거죠.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11가지 조건에다가 다양하게 셀러 바이어 의무를 구성을 해놨으니까 경우의 수가 얼마예요? 그쵸? 11가지 조건에 곱하기 10개 항목 곱하기 셀러 바이어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곱하기 또 2. 어떻게 해요? 구단도 외우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예. 원리가 없으면 이거 못 외우죠. 이걸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죠? 근데 그 원리를 제가 연구해가지고 터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무런 이런 설명을 안 듣고 책으로만 배우신 분들은요. 이걸 외우려고 달라들면 절대로 못 외워요. 외운 거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쵸? 유행가에도 있잖아요. 내일이면 이지리, 꼭 이지리. 아니에요. 원리를 알게 되면 기억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기억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퀴즈 이렇게 놀이할 때도 자꾸만 이렇게 뭐예요? 힌트를 주잖아요. 맞추도록 힌트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예? 하다 보면 결국 맞히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힌트가 없으면 생각 한 번 안 나면 끝까지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 많으시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딱 그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쵸? 예. 첫 번째, 인건텀지라는 건 국제 규칙이고 그 규칙이라면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이라는 거는 예. 무역 조건 협상할 때 아니면 계약서에 기재를 할 때 아니면 실제로 이행을 할 때 뭐와 관련돼서 운송과 관련돼서 그게 중요해요. 운송과 관련된 예, 셀러 바이어의 의무 의무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게 바로 인커텀지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에 관해서 협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가격이라든지 운송 방법이라든지 품질 보장이라든지 결제라든지 이게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거를 안 정해 놓으면 미리 합의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문제가 생겨서 서로 자기가 좋은 쪽으로만 주장하다 보면 그 싸움이 그치질 않는다고요.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중요한 게 뭐다? 운송이라는 거죠. 근데 운송할 때, 예,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한번 이렇게, 예, 쭉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아보니까, 중요한 건 한 10가지 정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송에 관한 협상을 할 때, 그 10가지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11가지 조건에다가 다양하게 구성을 해놨으니까, 예, 운송 조건을 협상을 할 때 아니면 계약서에 쓸 때 예, 그 운송에 관련돼 가지고는 안건을 하나하나 꺼내서 예를 들면 이번에 서울부터 라스베가스까지 운송을 하는데 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그 비용을 운송인한테 누가 지불하고 그 다음 비용은 바이어가 지불한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운송은 셀러가 책임지고 그 다음부터는 바이어가 책임집니다. 수출 통과는 셀러가 하고 수입 통과는 바이어가 한다. 근데 보험은 들면은 바이어가 든다.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정하면 그뭐 어차피 빤한 그 항목인데 그걸 하나하나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예. 근데 이러한 내용을 미리 듣지 않고 그냥 EXW 그러면 셀러 의무는 뭐다, 바이어 의무는 뭐다, 10가지 막 그냥 외우기 시작하면 그건 뭐 의미가 없죠. 나중에 활용도 못하고 기억도 안 나고 활용도 못하고 예. 그래서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운송과 관련된 무역거래 당사자들이 거래할 때 운송과 관련된 셀러 바이어의 의무를 규정해 놓은 게 바로 인커텀즈다. 그럼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됐느냐? 운송과 관련된 10가지 안건에 대해서
이거를 다양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11가지 조건을 만들어 놨다. 따라서 우리가 그 11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딱 지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계약서에 기재하고 그대로 이행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문제가 10가지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이걸 다양하게 구성해서 11가지 조건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11가지 조건별로 셀러바의 의무 10가지를 외우는 게 문제인데 이건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할 수 없는 일. impossible. 미션 impossible. 그래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인거텀지는 그래서 이거예요. 잘 기억해 주세요. 인거텀지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다. 인거텀지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다. 이해만 하면 기억할 수 있다. 그래서 인거텀지 내용을 기억하는 거는 간단하다. 그 다음에 인거텀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다? 운송과 관련된 내 의무를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운송하려면 운송계약 체결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하는 거야? 바이어가 하는 거야? 아니면 운송비는 어디까지 비용을 내가 운송인한테 지급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그만한 비용을 가격에 올려야 되는데 얼마큼 고를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수출 통관 누가 하는 거야?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 아주 이게 실질적인 문제예요. 따라서 인커텀지를 모르고 무역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국제무역사 이런 거 시험 볼 때도 보면 대략 한 대여섯 문제 나온다니까요. 제가 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원리만 아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커텀지는 무역 거래자들이 거래하는 데 있어서 운송과 관련된 뭐 비용이나 책임이나 수출 통관이나 아니면 그 운송 계약 체결의 의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11가지 조건을 만들어 놨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나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오늘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네요. 내용은. 그래서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할게요. 예. 좀 길었네요, 오늘. 저 시간이라. 예. 이해는 좀 되시죠? 예. 듣다 보시면 제가 이 원리를 제가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원리가 그거예요. 뭐냐면 11가지 조건별로 셀러바의 의무가 10가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10가지로. 그런데 셀러바의 의무는 이건 분담이 되어 있거든요. 셀러가 여기까지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말 안 해도 바이어예요. 그래서 셀러의 의무 10가지, 바이어의 의무 10가지 11가지 조건별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셀러의 의무만 딱 외우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셀러의 의무 10가지 그럼 반으로 줄어들었죠. 바이어 쪽은 여러분들 특별히 안 외우셔도 돼요. 이해 안 하셔도 돼. 다양한 거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둘이서 놀러 가는데 야 대구까지는 내가 비용 낼게. 그럼 말 안 해도 대구부터 서울까지 비용은 상대방이 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도 그 10가지씩 11가지 조건별로 그럼 셀러 의무 10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외우느냐? 그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먼저 딱 기억하시면 돼요. 뭐요? 셀러가 운송인한테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이것만 딱 11가지 조건별로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11가지만 딱 기억하면 되죠. 그렇죠? 11개만. 그렇죠? 그래서 1번 조건은 이거는 지불 안 해도 돼. 2번 조건은 선적할 때까지만 지불하면 돼. 3번 조건은 그 다음에 수입지 한국까지만 운임만 지불하면 돼. 이런 식으로 11가지 기억하는 거. 그건 어렵지 않겠죠. 어려워요? 그게 더 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인커텀지는요. 조건이 11가지라고 그랬죠. 그 11가지 조건이 알파벳 3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자예요. 그 원어를 알게 되면 그 원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게 바로 셀러가 운송인한테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11가지 조건별로 뭐만 기억하면 돼요?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의 범위. 근데 이것도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고
예, 뭘 알면 된다고요? 제목, 인컴 제목. 예를 들면 X억수다, F업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건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게 있어요. 상징적. 아주 정확하게. 예. 상징적 그 말도 안 맞고요.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외울 일이 없다니까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커텀지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다. 이해하는 거다. 이해하면 저절로 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비용의 범위 10가지 중요한 의무 내용 중에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실 게 셀러가 운송인한테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예요. 그것만 외우시면 그 다음에 뭐 위험에 대한 분담, 그 다음에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보험계약은 어떻게 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수출통관, 수입통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힌트. 이거를 근거 해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고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원리를 제가 터득했다니까요. 예. 원리를 알게 되면, 예, 모든 일이 쉽잖아요. 그죠? 예. 음식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음식할 때 기본적인 한국 음식, 기본적으로 뭐예요? 딴 거 없잖아요. 그죠? 양념장 잘 만들 줄 알면, 아니면 양념 고추장 잘 만들 줄 알면 매운탕을 끓이거나 조림을 하거나, 예? 아니면 구워가지고 양념을 바르거나, 기본적인 건 똑같잖아요. 그죠? 예. 아닌가요? 어쨌든 오늘 좀 말이 많았네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라 그런 거니까, 예. 저는 그거예요. 뭐냐면 인컨텀즈 너무 쉬운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공부했는데도 잊어버리고 전혀 이해를 못하고 배웠는데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FOB로 가격을 산정해라 그러면 인컨텀즈를 확실하게 공부를 했는데도 예? 뭔 말이에요? 가격이면 가격이지 FOB 가격이 뭐예요? 이렇게 답답한 거기까지요.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너무 쉽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